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기막힌 거짓말을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혹시 동네마다 한 명씩은 꼭 있었던 말 못하고 조금 모자라 보이던 아저씨가 있었나요?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허허 웃기만 하고 동네 굳은 일은 도맡아 하면서도 품삯 한 번 제대로 달란 소리 못하던 그런 사람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을 시커먼 숯가마 앞에서 벙어리로 그리고 바보로 살아야 했던 한 아버지의 끔찍하고도 위대한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묻어둔 아버지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어느 허름한 시골 장례식장입니다. 향, 냄새가 매캐하게 감도는 빈소에는 찾아오는 조문객도 별로 없어 썰렁하기만 합니다. 영정사진 속의 노인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데 그 사진을 바라보는 상주인 아들의 눈빛이 묘합니다. 슬픔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후련해 보이는 마치 앓던 이가 빠진 것 같은 표정입니다. 사실 아들은 이 아버지의 죽음이 그리 슬프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속이 다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산속 숯가마에서 짐승처럼 일만 했던 무식한 아버지. 동네 사람들에게는 바보 소리를 들으며 무시당하고 자식들에게는 가난과 창피함만 물려줬던 벙어리 아버지였으니까요. 아들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차라리 잘 돌아가셨어. 저 양반도 편하고 우리도 이제 그 지긋지긋한 병신 아비 둔 자식 소리 안 들어도 되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입을 닫아야 했는지, 그가 닫아건 입술 뒤에 얼마나 처절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 30년 전, 전쟁이 막 끝난 직후로 가보겠습니다. 온 나라가 잿더미였고 산천초목도 비명을 지르던 그 시절, 어느 깊은 산골짜기 숯 굽는 가마터에 낯선 사내 하나가 기어들어 왔습니다. 옷은 다 해져서 거지꼴이었고 다리는 절뚝거렸으며 눈빛은 굶주린 짐승처럼 겁에 질려 있었죠. 숯을 굽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도 그는 입을 벙긋거리며 어버버 하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전쟁통의 폭격 소리에 놀라 미쳐버린 벙어리인가 보구만. 쯧쯧, 불쌍한 중생. 그때부터 사내는 숯가마 주인의 눈에 들어 밥만 먹여주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재래식 숯 굽는 일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됩니다. 1300도가 넘는 가마 앞에서 불을 떼면 눈썹이 타들어가고 피부 껍질이 벗겨집니다. 숨을 쉴 때마다 시커먼 숯가루가 폐 속으로 파고들어 가래를 뱉으면 새카만 덩어리가 나오죠. 그런데 이 사내는 이상했습니다. 남들은 힘들어서 사흘도 못 버티고 도망가는 그 지옥 같은 가마 앞에서 묵묵히 나무만 날랐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을 저 뜨거운 불길 속에 태워 없애려는 사람처럼 쉬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뜨거운 불똥이 튀어 살점이 타들어가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끄ꯛ 하고 짐승 같은 신음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왜 그렇게 숨을 헐떡이면서도 사람의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는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 당시 낙오된 인민군 패잔병이었습니다. 퇴로가 막혀 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리산 자락을 헤매다 이 마을로 흘러들어온 것이었죠. 그가 입을 여는 순간 튀어나올 억센 한 병도 사투리. 내래. 이 한마디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창에 찔려 죽거나 경찰서로 끌려가 총살을 당할 운명이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아니,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 혀를 자른 셈 치자. 나는 오늘부터 죽은 사람이다. 나는 그냥 말 못하는 벙어리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땅에 묻었습니다. 그렇게 벙어리 행세를 하며 숫쟁이로 살아가던 어느 날, 그에게도 기적 같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전쟁통의 남편을 잃고 어린 핏덩이와 함께 오갈 데 없던 한 여자가
순막으로 밥을 얻어먹으러 찾아온 겁니다. 동병상련이었을까요? 말 못하는 사내와 의지할 곳 없는 여자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비록 흙벽돌로 지은 다 쓰러져가는 움막집이었지만 그들에겐 소중한 보금자리가 생겼죠. 사내는 낮에는 숯을 굽고 밤에는 남의 논에 가서 물꼬를 봐주며 뼈가 부서져라 이랬습니다. 아내가 여보,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힘들면 말 좀 해요. 라고 물어도 그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왜 없었겠습니까? 고맙소. 사랑하오. 당신 덕분에 내가 사오. 목구멍 끝까지 차오르는 그 말들을 그는 꿀꺽 삼켜야 했습니다. 잠꼬대라도 사투리가 튀어나올까봐. 그는 밤마다 입안에 헝겊 뭉치를 물고 자야 했습니다. 그 고통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짐승처럼 소리만 내야 하는 그 심정을요. 세월은 흘러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토끼 같은 새끼들이 아빠, 아빠 하며 달려들 때면 그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곧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버지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대문 밖에서부터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흙투성이고 옷은 찢겨 있었죠. 놀란 아버지가 다가가려 하자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탁 쳐냈습니다. 아버지는 저기 가. 오지 마. 아들은 엉엉 울며 소리쳤습니다. 애들이 나보고 병신 아들내미래. 아버지가 벙어리라서 나랑 안 논대. 아버지는 왜 말을 못해? 왜 바보처럼 으어어 소리만 내냐고. 나도 친구네. 아빠처럼 말하는 아빠가 좋단 말이야. 아들의 그 모진 말은 인민군 토벌대의 총알보다 더 아프게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어서 그저 까만 숯검댕이 묻은 손으로 눈물만 훔치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숯가마 뒤편에 쭈그리고 앉아 소리 없는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입을 돌로 찧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말을 하면, 내가 입을 열면 내 새끼들이 빨갱이 자식 소리를 들으며 죽거나 평생 손가락질 받을 텐데 차라리 병신 아비 소리를 듣는 게 낫다. 그래, 내가 다 안고 가자. 내가 평생 병신으로 살다 죽으면 우리 자식들은 남조선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아버지는 철저하게 바보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품삯을 떼먹어도 허허 웃었고 술 취한 청년들이 짓궂게 발을 걸어 넘어뜨려도 화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가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아버지가 학교에 오는 것도 싫어했고 길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자식들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행여나 아는 척하면 아이들이 부끄러워할까 봐 전봇대 뒤로 숨곤 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작고 초라해 보였던지요. 1970년대 새마을 운동 노래가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던 시절이 왔습니다. 세상은 좋아졌다는데 아버지의 불안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주민등록증 갱신이다. 간첩 신고 기간이다 해서 경찰들이 수시로 마을을 드나들었기 때문입니다. 순경이 집 마당에 들어설 때마다 아버지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어이, 김씨, 자네는 고향이 어디라고 했지? 말 좀 해봐. 순경이 무심코 던진 장난 섞인 질문에도 아버지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손짓 발짓으로 기억이 안 난다. 나는 바보다라는 싱용을 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가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죄 지은 것도 없으면서 왜 경찰만 보면 도망가? 제발 바보같이 굴지 좀 마. 자식들의 타박에도 아버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절 연좌제라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시죠? 아버지의 과거가 밝혀지는 순간 자식들의 앞길은 그날로 끝장이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커녕 취직도 못 하고 평생 감시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보다 자식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그 지독한 침묵의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둔 것입니다. 뜨거운 숯불에
되어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고통을 몰라서가 아니라 비명 속에 섞여 나올 사투리 한 자락이 자식의 인생을 망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평생 들이마신 숯가루 때문일까요? 아니면 가슴 속에 맺힌 화병 때문일까요? 건강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숯가마 앞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아들이 급히 아버지를 업고 병원으로 뛰는데 아버지는 자꾸만 집으로 가자며 아들의 등에서 버둥거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신원 조회를 하다가 혹시라도 들통날까봐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억지로 병원 응급실에 눕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가 이미 숯덩이가 되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흐릿한 눈으로 자식들을 찾았습니다. 자식들은 침대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죄책감이 밀려와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갈라지고 터져서 마치 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두고 가지 마. 이제 좀 편하게 모시려고 했는데. 왜 벌써 가? 그때였습니다. 의식이 거의 없다던 아버지가 기적처럼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산소 마스크를 벗겨달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들이 마스크를 살짝 들어 올리자 아버지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30년 만에 그 굳게 닫혔던 입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들이 평생 들어왔던 하는 신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내 새끼들. 많이 힘들었디?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한 우리말. 하지만 너무나 낯선 억양. 그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듣던 짙은 이북, 함경도 사투리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말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들이켜며 평생 가슴 속에 댐처럼 막아두었던 터질 듯한 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거칠었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 또렷했습니다. 내래, 고향이 이북이다. 함경도라. 전쟁 때 내려와서 니들 살릴라고. 내 새끼들 빨갱이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벙어리 흉내냈다. 기래야 니들이 사니께. 기래야 내 새끼들이 남조선 사람으로 떳떳하게 사니께. 병실 안은 순식간에 충격과 오열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바보라서 말을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못나서 숫쟁이로 산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멀쩡한 혀를 깨물고 30년을 연기하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아비가 자식에게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사람이 30년 동안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지독한 고문 같은 세월을 아버지는 오로지 부성애 하나로 버텨온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병신이라고 욕할 때 아버지의 속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을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모멸감조차도 자식을 지키기 위한 대가라고 생각하며 감내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숯검댕이가 문신처럼 박혀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거칠고 딱딱한 손이었습니다. 눈물이 그을린 주름 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아, 내래 이제 마음 편히 가갔어. 너희들은 뼛속까지 남조선 사람이다. 당당하게 살아라. 누가 뭐래도 너희 아버지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다. 사랑한다. 내 새끼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삐 소리를 내며 멈췄습니다. 30년의 침묵, 30년의 연기, 그리고 30년의 짝사랑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이 떠나가라 통곡하는 자식들의 울음소리만이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우리가 몰랐어요, 아버지. 아들의 절규가 병원 복도를 메아리쳤지만 아버지는 다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평생 찡그리던 그 표정이 아니라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아주 평온한 어린아이의 얼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아들은 영정 사진 속 아버지를 다시 봅니다. 이제 보니 무뚝뚝해 보이던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 보입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아파도 아프다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 한마디 못했던 내 아버지. 그 깊고 어두운 침묵의 강을 건너면서 아버지는 오직 자식들이라는 등불 하나만 보고 걸어오셨던 겁니다. 그 숲 가마의 뜨거운 불길보다 더 뜨거웠던 것은 바로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괴짝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모은 꼬깃꼬깃한 돈, 뭉치와 그를 모르는 아버지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엉성한 문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서툰 그림으로 집 한 채와 논, 그리고 웃고 있는 자식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말을 못하니 글로 남길 수도 없어 그림으로나마 자식들의 미래를 꿈꾸었던 아버지의 유언장이었던 셈이지요. 아들은 그 그림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부모님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깊이를 자식들이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벙어리 아버지의 이야기는 비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전쟁과 가난이라는 폭풍우 속에서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도 꿈도 때로는 목소리마저도 포기해야 했던 우리 시대 모든 아버지들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그분들은 말씀이 없으셨던 게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침묵하셨던 겁니다. 무뚝뚝하셨던 게 아닙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웃을 여유조차 없으셨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혹은 기억 속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려 보세요. 낡은 러닝셔츠 바람으로 부채질을 하시던 모습, 거친 손으로 우리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투박한 손길. 어쩌면 그 침묵 속에는 100마디 말보다 더 뜨겁고 절절한 사랑이 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혹시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하늘에 계신다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나마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버지,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침묵으로 사랑을 외쳤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